8월 25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0% 상승한 3209.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98% 상승한 798.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닉오토메이션, 비츠로시스, 텔콘RF 제약, G2G 바이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어제 여당의 주도로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인데요. 노랑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이 확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노랑봉투법의 통과로 대기업들이 노동자와 관련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로봇 분야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HD현대 로보틱스가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로봇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HD현대 로보틱스는 HD현대의 로봇 계열사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정부는 지난주 공공과 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기업 부문에서 7대 과제를 추진하고 5년 안으로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또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선언 없는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며 한국이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7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자동차와 기계 등의 주력 제조업에는 AI 팩토리를 확산하여 2030년까지 AI 도입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EMNI는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인 유니버셜 로봇과 함께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KGA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모빈과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한편 아이비전웍스는 최근 산업부가 주관하는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AI 자율 제조 기술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AI 기반의 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최근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벌써 초기 물량이 소진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제치고 미국에서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미국에서 마운자로를 당뇨병 치료제로 판매하고 비만 치료제는 젯바운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운자로라는 단일 상품만 출시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당뇨와 비만 증상을 모두 커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운자로는 한국에서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던 위고비와는 달리 용량별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차별화를 주었는데요. 이에 위고비도 최근 용량별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마운자로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크로스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비만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비만약의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임상이나 연구 과정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는 편입니다. 이 중에서도 G2G 바이오는 8월 14일에 신규 상장한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1개월 약효 지속 당뇨 및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조선 테마입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한미 간의 조선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비츠로시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비츠로시스는 지난주 목요일날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비츠로시스는 국가철도공단과 5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22%에 해당합니다. 서해선 초지역에 승강장 안전문을 제조 설치하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텔콘RF 제약은 지난주에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권리락 효과로 인해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1,917원이며 텔콘RF 제약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235원입니다. 다음으로 오로라는 2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 증가한 77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86% 증가한 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DR잼은 미국 FDA로부터 이동형 엑스레이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DR잼의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번 승인을 통해 단기적인 실적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센디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웰바이오텍과 아센디오의 본사가 수색 장소에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아센디오는 지난주에 하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센디오는 웰바이오텍이 TDM 투자조합 2호를 통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특검은 주가 조작 세력들이 웰바이오텍에서 아센디오로 옮겨가며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KD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KD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덕산네오록스를 비롯한 OLED 및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갈 핵심 소재 부품 공급사들을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덕산네오록스, 그리고 BH가 폴더블 아이폰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이녹스 첨단 소재와 파이넴텍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다음 달에는 아이폰 17이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제놀루션은 언론을 통해 꿀벌의 치명적인 노제마병의 원인을 억제하는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주 전 제놀루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허니가드 알액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허니가드 알액은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로 꿀벌의 애벌레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밝혔어요. 이번 연구 성과들을 통해 꿀벌의 개체수 감소를 막으며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는 지난주에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정남 ENC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연속된 급등을 이어오면서 시장 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던 가운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이 같은 답변에 유로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유로는 전환 청구권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81만 주가 9월 5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에 해당합니다. 전환 가격은 610원이며 유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038원입니다. 이어서 에이블 CNC는 2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 증가한 67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보다 2%, 10%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더큐브에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투자금 회수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뉴큐브 GNI의 지분 전량을 70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공시에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더큐브엔의 자기 자본 대비 10%에 해당하며 처분 예정일은 내년 8월 22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아센디오,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대한해운, 6위는 Y2솔루션, 7위는 미래에셋증권, 8위는 대우건설, 9위는 하나투자증권, 10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센디오입니다.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비츠로시스, 2위는 아이비전웍스, 3위는 KD, 4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아스트, 7위는 코닉오토메이션, 8위는 EMNI, 9위는 PS일렉트로닉스, 10위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비츠로시스, 아이비전웍스, KD, 코닉오토메이션, EMNI, 원익홀딩스입니다. 비츠로시스는 지난주 5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아이비전웍스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최근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부각되면서 로봇 기업들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KD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코닉오토메이션과 원익홀딩스는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MNI는 OLED 소재 기업으로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인 유니버셜 로봇과 함께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네이버, 6위는 카카오,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이수페타시스,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위는 G2G 바이오, 4위는 ABL 바이오, 5위는 그래피,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하이젠 R&M, 8위는 원익홀딩스, 9위는 우리기술, 10위는 다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G2G 바이오, 하이젠 R&M,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원익홀딩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G2G 바이오는 8월 14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